네, 반갑습니다. 자, 2월 18일, 자, 밤 9시 5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느낌이 좀 찝찝해서 여러분께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는 좀 지니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현금으로 나중에 전기차가 추가 하락이 나오면 좀 저점 매수를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차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 빠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한율 동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관점이라기보다는요, 조금 제가 글쎄요, 좀 비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은, 저점은 여러분께서 항상 빠지면 전에 사지 못했던 그 한이 맺혔는지, 첫날부터 빠지면 바로 그냥 중간에 들어가시려고 오늘도 문자가 몇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저하고 자주 연락하시는 분입니다만은. 좀 확인하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을요. 시장에 장 끝나고 나서 충분히 천천히 체크를 해가면서 이게 내가 들어가야 될 장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또 오늘은 어쨌든 좀 제법 큰 하락을 맞이한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잠시 보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우선 환율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쓰리 바닥을 한율은 찍고 요 구간에서요. 요 박스권 구간요. 양봉색에 띄웠던 요 박스권 구간요. 요 구간을 충분히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세가 발산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모았던 이 박스권의 이 폭만큼 시세가 발산이 들어왔고요. 문제는 이제 환율이 만약에 다시 상승을 추가로 바로 한 방에 못 가는 이유는 여기에 이 쌍봉을 찍었던 요 자리,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3주 동안 자리 비웠을 때 환율은 1950원을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요 쌍봉 찍은 자리가 다 1940원 50원 자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를 한 방에 바로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환율은 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환율이 하락을 한다면 이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모았던 이 구간의 상단 부분이 대략 제가 그때 1175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0일선요. 이 60일선을 깨는지를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이 60일선을 지지하는지를 한번 보시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환율은 하락을 했지만 추가 하락은 멈추고 이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움츠리고 있다. 몸을 굉장히 웅크리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좀 캔들 모양이죠. 바짝 엎드려 있으면서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은 옆으로 세워놓고 있는 이런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삼각형 모양이요. 직각삼각형 모양. 1175는 깨지 않고요. 장중에는 뭐 1176원까지 갔다 왔지만 75원은 깨지 않고 굉장히 웅크리면서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환율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가 있고 안 드릴 때가 있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을 때는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리는데 오늘 의미 있는 캔들의 양봉이 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환율을 다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1175원 요 에너지 뭐 어떤 이 상단을 깨지 않고 움츠리고 있으면서 뭔가 이평선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여기 밑으로 확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양봉의 캔들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환율의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도 제가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1선, 11선, 그 다음에 60일선인가요? 요 선을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이 종목은 잠시 휴식을 취하겠지만 환율은 요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는 이 자리를 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여전히 지키고 3주, 4주일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4주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동평균선들은 더더욱 에너지가 밀집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만에 하나 일봉상 요 박스권의 요 차트 요 캔들이 하나의 1파 상승 구간이었다면 이 박스권의 폭만큼 상승한 요 구간은 이 2파 상승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충분히 이 3파죠.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는 5파 상승까지 좀 열려지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도 물론 이제 주식이 빠지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식이 빠지게 되면 그 빠지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물론 뭐 다른 뭐 일반 뭐 TV 매체나 다른 유튜브에서는 뭐 오늘은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식이란 건 아무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한번 우리가 방향을 한번 틀어서 여러분은 뭐 오늘 조정받고 내일 당장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내일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께 좀 뭔가 좀 경각심을 한번 주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 말씀 의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폭만큼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봉을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이평선이 밀집에 의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요 자리가 1파 상승으로 보고 2파 조정을 받았고 이게 이제 3파 상승 이렇게 가버리면 주봉상 그러면 상당한 기간 동안 한 줄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께 요 한율과 여기는 짝꿍댕이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언젠가는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요. 지금 제가 새삼스럽게 이걸 덜먹여서 여러분 겁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뭐 미국 장시가 대폭락이 나온다든지 뭐 그럴 때 제가 써먹으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 잠시만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1파 상승을 보고 2파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올라가면 3파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라는 뜻이고요. 코스피도 보시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5파 상승이 들어왔을 때 이제 신종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1파 상승의 종가 지점 2191포인트 요 구간을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 구간에서 뭐 거의 멈췄죠. 멈추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1파 상승 구간까지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전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라기보다는요. 물론 약한 종목들은 일반 개별주들은 저는 매매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 약한 종목들은 이렇게 쌍봉 형태가 되어 버리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약한 종목들은 에너지가 좀 강한 종목들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좀 행보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가 일반 개별주처럼 움직일지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일반주는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약한 종목은 쌍봉을 찍고 무너지는 거고요. 좀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행보를 한다라는 거,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율의 동향, 위에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요 구간도 좀 유심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 채널의 하단부가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 정도 되냐면 2173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 채널 하단부가요. 2173 정도. 2173에서 2175 정도.
요 정도 되고요. 이번에 만약에 다시 눌러진다면 채널의 상단부까지 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 밀리는 거라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면 채널의 상단부까지 가게 되면 또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이 놓은 상태에서 하락하는 거라서 좀 안심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는 거라서 잘못하면 이게 헤드앤숄더 행위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쪽에 그게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채널의 상단부는 2177, 2180 정도, 요 정도가 채널의 지금 현재 하단부입니다. 주봉상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이제 오늘 미국 선물이 안 좋고 애플이 실적이 실적 예측이 안 좋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을 보시면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 지표가 지금 현재 가열권입니다. 어느덧 가열권에 들어왔고요. 지난번에 신종 코로나 문제로 급락을 할 때 이번에는 하단부 침체권을 한번 터치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터치하고 급등이 들어왔는데 어느새 다시 가열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요, 가면 갈수록 이 상승의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락하는 날 그냥 막 무턱대고 싸다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꼭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는 다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또 이렇게 한 번 정도 엎었을 때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락의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확인하고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장중에 몇 분께서 문자를 좀 주셨더라고요. 댓글도 남기시고 뭘 사야 되는데 지금 사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말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주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기다리시라고, 매수하지 마시고 좀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오늘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요, 한 200-30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정도라면 아침에 코스피는 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빠지는 것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하루 이틀 정도, 2-3일 정도, 또는 이번 주말까지는 좀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청소하고 나서요. 근데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요, 하루 이틀, 2-3일 반등 이후에 그 다음에 한번 확 무너지는 거, 한번 훅 무너진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훅 빠질 때가 제 촉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율 아까 차트 보시면, 자, 일봉상 이 작은 밑에 꼬리까지 계산을 하면 일봉상 이틀 동안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캔들이 상당히 크게 나온 거거든요. 이 꼬리까지 계산하면. 그러면 조금 눌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물론 또 이 상승의 일파 상승이 좀 캔들이 양봉의 캔들도 연장돼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크게 가는 건데 어쩌면 내일은 좀 눌려질 가능성도 있다. 좀 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피는 내일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문제는 내일 미국 시장이 한 200-300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600포인트 이상 빠진다든지 500포인트 이상 빠져버리면 내일도 좀 코스피는 힘을 쓰기가 좀 힘들지 않나.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는 코스피가 만약에 내일이나 미국장이 200-300포인트 빠져서 내일 모레 한 하루 이틀 2-3일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현금을 좀 최대한 챙겨 두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 2250포인트를 바로 돌파하기는 지금 에너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들어오고 하면 상황 봐서 좀 비중 조절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또 뭐 그래서 계속 뻗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뻗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내릴 때 보십시오. 여기 음봉 하나, 여기도 음봉 하나, 이 쌍봉을 찍은 형태로 지금 내린 거거든요. 이 자리가 항상 보면 주식은 내릴 때 꼭 쌍봉을 찍고 내리면 좀 많이 빠집니다. 이번에도 쌍봉을 찍은 모양이 나왔고요. 이해가시죠? 이런 구간에도 보면은 다 쌍봉이나 뭐 이렇게 쓰리봉까지 넣고 무너지죠. 이렇게 크게, 그죠? 바로 한 방에 바로 빠지진 않거든요.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좀 들어오면 좀 비중 조절을 하셔야죠. 지금은 매수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물론 내일 단기적으로는요. 1박 2일, 2박 3일 정도, 한 3박 4일 정도는 단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렇지만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약한 종목이 있고 또 내일은 좀 하락폭이 좀 덜하면 또 일부 종목들은 더 반등이 들어온 종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좀 움직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하긴 할 게 있으니까요. 전기차주가요. 일단 제가 사인을 드린 게 어제 잠시만요. 제가 어제 사인을 드린 게 옵트론텍이라는 종목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봉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끊은 추세선이라고 보여드리면서 거의 고점 근처까지, 제가 끊은 추세선의 거의 고점 근처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 어제 드린 적 있죠. 자, 여기서 만약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추세선의 하단부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대략 한 6,300원 정도 되거든요. 6,320원, 6,350원인데 이 추세선의 하단부까지 올지 좀 확인하면, 지금 어쨌든 추세선의 상단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자리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요 종목을 보여드린 겁니다. 어제 여러분께 현금을 한 30% 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목을 단 거고요. 그 다음에 네페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그 전부터 계속 캔들의 파동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페스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오늘 5파가 캔들이 나왔고요. 오늘 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캔들이 이미 고점이 나왔죠. 종목을 한 서너 개만 보면요, 대략 이 전체적인 시장의 고점 저점을 저는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페스도 사실은 어제 고점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 오늘 뭐 장중에는 올렸다가 뺐지만요, 좀 그런 느낌을 좀 가졌고요. 직전 고점 라인까지 갔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한번 또 봐야겠죠.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자, 삼성전자 오늘 2.76% 빠졌는데요.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제가 말씀드릴 때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인데 요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더 떠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자리가 5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5파 상승이 굉장히 짧게 들어왔냐면은 1파가 양봉이 크게 캔들이 두 개가 나오면서 너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3파와 5파는 작게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자, 그러면서 5파가 이미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자, 캔들의 이제 파동성 5파가 완료가 되면요, 이거는 1파가 너무 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캔들을 좀 확인합니다. 네페스 한번 딱 옵트론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파 상승 구간 요 지점이 여기인데요. 요 자리가 6,690원이거든요. 6,690원. 그러면 아까 주봉상 채널의 하단부가 얼마였죠? 6,300원 정도 되죠. 6,300원이요. 그러니까 일단 7,000원은 좀 깰 수도 있겠다. 만약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같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시장이 빠집니다라고 제가 대놓고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세력이 아니라서 내일 당장 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신 힌트는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3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전기차가 아직 가격이 안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왜? 내일 당장 빠질지 2, 3일 뒤에 빠질지 제가 모르니까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알스포트라는 종목은 저는 좀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어제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올렸던 영상을 그냥 바로 업로드 시켜버렸습니다. 그 앞에는 알스포트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알스포트는 5.26% 상승을 했습니다. 기간 외국인 수급이 괜찮고요. 그다음 이 종목도 보시면 주봉상 큰 상승 이후에 이제 좀 원행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요 강력 이 행보했던 자리 보이시죠? 급등 이후에 요 행보했던 자리를 해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서고 있는 느낌이고, 자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큰 상승 이후에 이제 돌아서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 월봉 한번 보실까요? 월봉 보시면 월봉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차트를 보면 설명을 해드린 건데 소리가 안 나는 바람에 다른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길게 행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수급 한번 볼까요? 자 기간 외국인 동시 순매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그동안 쭉 강하게 매도를 어느 정도 해오다가 이제 매도가 1달러가 됐죠. 2월 11일부터요. 2월 11일이면 요때 정도가 되는데, 자, 이때 매도가 다 완료가 되고 다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기간 외국인이. 자, 내일은 뭐 오늘 시간에 왜 이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지금은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아까 제가 어떤 분한테는 요 좀 저점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장중에 자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효승 ITX라는 종목은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1선이 꺾였고요. 하지만 기관들은 이 46,000주를 팔아 물량을 다시 샀거든요. 아직 기간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많이 해왔는데 아직 기간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외국인 매도도 이제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차트는 역별이 되어 있지만 이 종목도 어쨌든 제가 그려놓은 채널의 상단부이긴 한데요. 좀 여러분께서 유심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월봉입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네. 자, 기간 물량이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스마트폰이나 폴더블 폰 부품주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실적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애플은 뭐 빠질 거라 보고 있고요. 당분간 폴더블 폰이나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당분간 좀 하락 이후에 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ICD요. ICD 요즘 관심 제가 많죠. 이때 쌍바닥을 만든 뒤에 쭉 뻗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파동을 보시면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 나왔고요. 근데 수급은 여전히 기관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외국인 물량도 3일째 들어왔던 물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이런 ICD 같은 종목이 오늘 시장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ICD는 제가 요 자리에서 이 자리는 만약에 쉽게 깰 자리는 아닙니다 라고 제가 줄을 꺼놨는데요. 당분간 ICD도 글쎄요 혼자서 독야청청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요런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ICD도 한 2만원 정도까지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2만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좀 지켜보시죠. 지금 18,900원이니까 조금 조정 받을 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관심 가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기간은 외국인이 들어왔더라도요. 조금 눌려지면 시장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신풍제약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 영상을 들으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보는데요.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이 시가 부분 7,100원을 이탈하면 짧게 손절한다라는 느낌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 이 종목을 매수를 장막판에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 25%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꼬리 달고 밀렸는데, 제가 보는 이 신풍제약, 뭐 신풍제약뿐만 아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풍제약은 오늘 고점 8,980원 이제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이. 근데 내일이든 모레든 조금 조정을 좀 눌러주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좀 번쩍할 시세는 좀 한번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번쩍 시세가 나오더라도 이 오늘 고점 8,980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는 이제는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분봉을 보시면서 좀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하루 이틀 2, 3일 지켜보시면서 뭐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정도는 번쩍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지는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막판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8,980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많이 가봤자 한 8,600원, 700원, 500원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종목들은 좀 시세가 끝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번쩍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께 추천시켜 드린 종목 오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기관들이 어제 샀던 물량이요. 기관이 들어왔던 물량이 오늘 거의 다 팔렸죠. 그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조금 남아 있는 물량과 외국인 오늘 2,700주가 들어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눌려주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시세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하게 현금 주고 사기가 좀 불안하신 분, 추세적으로 사기가 불안하신 분들은 소액으로 단타를 적당한 시점에 조금씩 분할해서 분봉 보시면서 매매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AP 시스템을 오늘 사고 싶어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ICD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CD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APC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한 31,600원 네, 요 정도까지 와주면 한번 또 단기적으로 한번 뭐 잠깐 묶어 놓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31,600원 정도 뭐 이 정도 아니면 32,000원 요 구간에서 한번 사 보셔 가지고 하나 둘 한 번 더 이 캔들을 양봉열 한 번 더 양봉의 캔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AP 시스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손절선은요 31,2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 가시죠? 31,200원요. 매수 시점은 31,500원, 600원 정도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 한 번만 빠져줘도 요 21선요. 20일 31,590원이죠. 네. 11선은 31,400원에 요 구간 정도면 한번 짧게 한번 진입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면 넣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운이 좋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요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일은 시장이 미국 시장이 500포인트, 600포인트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2, 30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은 내일은 시장이 아침에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한 2, 3일 정도는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2, 3일 반등 이후에 그 이유가 저는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마니크 FNG는 이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좋은데 힘이 없어요. 꼭 꼬리를 달고 내리거든요. 이 종목은 뭔가 조류 독감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 종목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뭐 강력하게 뭐 추천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분봉 30분봉상 이 종목을 제가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한번 연결해 본 적은 있는데 대략 한 9,500원 정도 오면 뭐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고 대략 1,300원 정도 가면 고점 매도 이렇게 당분간은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 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 바로 해버리면 되고요. 네. 자, 전기차 한번 잠깐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정말 힘도 없지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수급 한번 볼까요? 기관 외국인 이제 별로 안 판다 그죠? 그동안 쭉 팔아왔는데
두산 퓨셀은 21선을 꺾이긴 했는데요. 일단 7,500원 정도 한번, 이날 얼마 나왔나? 7,600원이죠. 7,500원 정도 한번 오면 잠깐 저점 매수 해 보셔 가지고요. 좀 2박 3일 정도 한번 들어가 보셔도 짧게 7,500원 정도 내려오면요. 짧게요. 시장은 2박 3일 정도 잠깐만요. 전기차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SDI는 제가 어제 여러분께 32만원대 초반 정도를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33만 1천원까지 왔는데요. 만약에 32만원 초반대까지 오게 되면 좀 관심 가져 보시죠. 사실은 요 폭만큼 거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사실 벌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32만원 초반 정도 오면 최소한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운 좋으면 뭐 추세주로 한번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32만원 초반까지 기다려 보시죠. 그 전에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삼성 SDI 차트 흐름을 잘 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오늘 댓글로 뭘 사고 싶어 하신 분이 좀 계셨는데 제가 사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그 종목, 요 종목의 가격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사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8만원을 깨는 모양이 좀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뭐 79,000원이든 78,000원이든 77,500원이든 간에 8만원 일단 한번 깨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제 예상이 틀려서 바로 뭐 이 고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매수하겠습니다. 기간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은요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8만원이 깨지는 걸 보고서 전기차에 관심 가지겠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지난번에 제가 코스모 신소재도 말씀드렸죠. 만 한 500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만 500원 600원 정도. 근데 수급은 조금 이제 변화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동안에 기간에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가 들어왔는데 조금 변화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죠? 요럴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변화하는 느낌 들 때. 15,500원 600원 안 와버리고 바로 날아가 버리나요? 그러진 않겠죠. 설마.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전기차주에 여전히 관심이 많고요. 아직은 뭐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 저는 15,000원 600원까지 기다려보고 그 가격대가 왔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8만원이 깨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연계해서 또 삼성 SDI가 32만원대 32만 1,000원 2,000원 정도까지 밀리는지 한번 보고요. 같이 연계해서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장중에라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솔루스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점이 있었는데 그때 저가가 25,000원, 그 다음에 25,500원이면 이번에는 한 26,000원 전후까지 한번 오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질 않고 이날 26,550원, 저는 26,000원을 봤는데 26,550원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또 내려서 이번에 26,000원 전후까지 밀릴지 또 한번 지켜보시죠. 자, 전기차주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요. 신흥 SEC도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자, 이 종목도 요 자리요 지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 자리에서 행보했던 자리였거든요. 대략 뭐 요 종가가 얼마죠? 41,800원, 42,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신흥 SEC도 전기차주입니다. 42,000원 정도 요 구간까지 오는지를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신흥 SEC, 두산솔루스, 삼성 SDI 이 5종목 동시에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저점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주는 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시장이 오늘 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미처 매도를 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또 전기차주에 괜히 들어갔다가 소외당해서 뭐 이렇게 뭐 폴더폰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종목들이 날아갈 때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항상 다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시장은 항상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꺾이면 꺾인 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의 외국인이 팔지 않은 게 아니고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도가 들어가고 그동안에도 사실은 코스닥은 수급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론 뭐 이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개인들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개인들이 항상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옵션 동향도 보면 외국인이 풋을 많이 걸어놨고 당분간 좀 시장을 좀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200~300포인트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아침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1박 2일 정도 한번 들어가 보면서 그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건데 이게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 단기적으로 잠깐 매매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내일 만약 500포인트, 600포인트 이상 빠지면은 그때는 감망하셔야 되고요. 저는 좀 감망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은 만약에 내일 뭐 반등이 들어와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좀 비중 조절을 좀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기차주가 제가 말씀드린 저 가격까지 올라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만 빠지진 않거든요. 시장이 빠져야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 그러면 저는 시장이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일 당장 빠질지 아니면 2, 3일 반등 줬다가 빠질지는 또는 하루 이틀 반등 줬다가 빠질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조절 잘 해 놓으시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